안녕하십니까, 탈모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염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젊어 보이시기 위해서 흰머리를 커버하기 위해서 새치 염색을 많이 합니다. 새치 염색을 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두피가 애리다,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도 옛날에 미용실에서 잠깐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염색한 다음에 이 헤어라인 주변에 얼룩을 지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탈모 가이드는 외부적인 교육이라든지 두피 교육, 그리고 지식인,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두피와 탈모에 대한 지식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탈모 가이드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두피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두피와 탈모에 대한, 염색으로 인한 두피 탈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염색을 집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미용실에 가서 염색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 내용은 새치 염색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징어 먹물이라든지 헤나 염색, 그리고 일반적인 집에서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흰머리 염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염색을 하고 나면 두피가 까맣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머님이나 아버님, 그리고 당사자분들이 미용실에 가서 직접 흰머리 커버를 하기 위해서 염색을 한 다음에 헤어라인이나 두피 안쪽을 보면 이분처럼 두피 안쪽으로 어둡게 형성되어 있거나 맑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고 얼룩진 것처럼 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두피 안쪽에 얼룩을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얼룩은 염색으로 인한 염색 잔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염색약이 두피에 남아있다 보니까 간지러움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피를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염색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100배로 확대해서 지금 사진을 보는 건데요. 보시면은 피지샘 주변, 모구 입구 쪽으로 염색약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염색약 자체가 친유성이다 보니까 유분 위주에 잘 붙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피지샘 위주의 염색약이 많이 묻게 되어 있는데, 이는 샴푸가 불량으로, 그러니까 염색 후에 샴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쌓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염색약 바르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면 더 깊숙이 침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마 부분을 찍은 사진인데요. 가마 부분에도 이렇게 기름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에 얼룩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염색하고 나면 미용사분들이 꼼꼼하게 지운다고 지워주긴 하지만 보이는 부분, 헤어라인 위주로 많이 지워주고요. 두피 안쪽으로는 꼼꼼하게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리무버라고 하는 염색약을 지우는 리무버가 있는데, 그게 오히려 두피 위주로 이게 비비고 닦다 보면은 두피가 더 예민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피에 잔유물이 많이 남아있을 경우는 염색약이 두피 안쪽으로 침투하려다 보니까 내 몸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침투를 막기 위해서 세포의 재생력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피에 염색 후에 각질이 심하게 일어난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각질이 염색 후에 많이 올라오는 원인 중에 하나는 염색약이 사용되는 산화제라고 해서 3%짜리 과산화수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심하게 6%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3%의 염색약, 과산화수소제를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염증 있는 부분들에 과산화수소로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두피에도 두피 염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개 정도는 누구나 쉽게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두피가 예민해져 있는 부분에 과산화수소가 닿다 보니까 따끔따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색할 때 보면 두피가 따가워요, 아파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산화제에 들어있는 과산화수소 때문에 따끔따끔 거린 겁니다. 염색약을 바르고 바로 씻는 것도 아니고 한 35분에서 40분, 거의 많게는 1시간 동안 염색약을 바르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다 보면은 두피가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두피가 염색약이 많이 있을 때는 깨끗하게 이렇게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돼야 두피의 간지럼증이라든지 혈관이 예민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계에서 보면 깨끗한 두피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두피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맑고 투명한 하얀 톤을 유지를 하고 손목에서 두세 개의 모발과 혈관이 붉은 게 많이 보여지지 않는 두피들이 건강한 두피라는 건 아직 알고 계시죠? 이런 두피가 되려면, 염색 후에 이런 두피가 되고자 한다고 하면 염색 후에 가까운 두피 클리닉을 방문하셔서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스케일링 할 때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염색 후에 방문한 고객들의 두피 스케일링의 경우는 일반 강한 살리실산 계열의 각질을 제거하는 그러한 그 성분보다는 그 농도를 낮춰서 조금 뭐랄까 강하지 않은 스케일링제를 활용해서 서서히 부풀리면서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스킬을 요구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렇다고 너무 뜨거운 스팀을 많이 사용을 해서 이 스케일링을 하게 돼버리면 이런 모발에 염색약으로 염색을 했었던 부분에서 염색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염색 그 색깔이 빠져나와 가지고 오히려 염색을 안 한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전문가 분들이 케어하실 때는 스팀 온도를 최대한 한 30에서 35도 정도 스팀 온도를 맞춰서 사용하시는 게 조금 적정하십니다. 이렇게 두피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예민해져 있었던 두피를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혈관이 붉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가산화수소를 오랫동안 두피에 묻히고 있었기 때문에 예민해져 있는 경우도 많고요. 꼭 가산화수소 염색약 때문에 두피가 붉어지는 경우만 아니라 수면장애라든지 알코올 섭취 아니면 신경적인 예민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붉게 두피는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피 스케일링 후에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염색약이 많이 쌓여 있던 것들이 깨끗하게 이렇게 제거됨으로써 두피의 간지럼증이라든지 두피의 따가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제때제때 제거해 주신다면, 염색을 엄청 자주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2주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자주 하시는 분들일수록 두피 관리를 잘 해 주셔야 꾸준히 두피 염색을 그러니까 모발 염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깨끗하게 두피 스케일링을 해서 건강한 두피를 만들었다가 하면, 이제 스케일링은 염색 후에 한 번씩 하는 거라지만 평상시에 두피 관리는 이런 전문적인 토닉, 그 에이촐라 토닉을 이용해서 수시로 샴푸에 마른 두피에 수시로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오랫동안 건강한 두피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건강한 두피에 염색을 했을 경우는 염증 같은 것들이 미리 사전에 예방이 되고 두피가 건강해져 있기 때문에 염색약을 이렇게 도포를 하고 바르고 있어도 두피의 아픔이라든지 간지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고요. 염색 후에 그 샴푸하고 나서도 수시로 뿌려주시면 두피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피와 탈모 부분 중에 염색약으로 인한 두피의 약함과 염색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평상시에 두피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탈모 가이드, 카톡 아이디 K8352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탈모 가이드였습니다. 고맙습니다.